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진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TV만 틀면은 예상치 못했던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주는 사건들 때문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그 잡것들이 어떤 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나부터 100까지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지금 이 현 순간에도 진행 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정신을 우리가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재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그냥 민주당 쪽도 아니고 북조선 사람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종찬 회장이 이런 식으로 진짜 개 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종찬한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 쪽에서 이 반일몰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윤석열 정부 때를 그나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잠재워져 있고 조용했던 상태인데 이 지금 틈새를 어거지로 깨고 이제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일몰이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역적 중에 역적이다.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독립관장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법적 조치가 됐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을 넘어가지고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반일몰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후퇴시켰습니까? 화이트리스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교 관계가 됐거나 온갖 것들에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그나마 진짜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 한미일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맹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견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권지금주의 속에서도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그 틈을 또 누가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종찬이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노욕 때문에 야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노욕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연배가 한 88살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어떤 노욕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나 흔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나마 근거라도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들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인 것인지 1945년도에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진지하게 그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종찬 이분은 지금 무슨 광복회장 이런 거를 맡고 계실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제발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라고 하는 그분 그 교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자기와의 윤석열 대통령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광복회장까지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무슨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무슨 외교적인 그런 게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광복회장을 맡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복에 대한 입장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와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그 인연으로 광복회장이 됐으면 아니 지금 그 아들분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라고 하는 분도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진짜 이종찬이라고 하는 이분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 하루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실상 치료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목리를 부리는 거라고 이종찬의 얘기입니다. 지하의 거대한 음모를 밝히겠다.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과대망상적 환자의 발언 아닙니까? 뭔 놈의 거대한 음모가 있냐고요? 아무런 음모가 없습니다. 본인의 지금 망상 속에서 혼자 지금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종찬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도로까지
뭐 어르신이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신이 조금 엇나갔다 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노욕인 거죠. 자기가 추천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감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편지를 3번 가까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그게 지금 이걸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리지 뭐 다른 게 목리겠냐고요. 뭔 놈의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음모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뭐 음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제 여소야대 그 자체인 상황인데, 거기서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까지 있는, 개인적인 인연까지 있는 인간이 이렇게나 지금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가지고 이종찬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정이래요. 그러면서 연탄가스 같다, 이런 지금 막말까지도 서스럼없이 합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무슨 뭐 광복대 그때 뭐 했던 얘기 아닙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이제 한 10대 20대 친구들 붙잡아 놓고 너 밀정이 뭔지 아냐 물어보면 대부분 모를걸요. 밀정이라는 말 자체를 2024년도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까지 쓰면서 심지어는 무슨 뭐 뉴라이트가 연탄가스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뭐 냄새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만 치명적이다, 이런 식의 지금 막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명예훼손죄로 우리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밀정이라고 하는 말은 21세기 언어 생활에서 좀체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여서 더 눈길을 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으로, 이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양쪽 집안끼리도 가족처럼 지냈다라고 한다. 이종찬 회장은 2022년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까지도 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는데, 더더욱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욕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짜 아들한테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요. 연세대학교 지금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하는데 아들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먹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진짜 깽판을 치고 개막장 길을 가는 것이 88세를 먹으신 마지막 사실상 뭐 공직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공직생활의 정점을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진짜 수치스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도 3월달 대선 때 지지선언까지 했는데 왜 배신감을 느꼈는지를 들어보니까, 이종찬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배신감을 갖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국책기관장에, 이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책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일련의 인사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전형적인 노망입니다. 노망. 완전 망상에 지금 빠져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측면으로 봐가지고 뉴라이트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나오셔가지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내 책에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수차례 지금 수백 번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대고 당신은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는 거, 이게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까지도 있고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나 이렇게 진짜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한 거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가 지명했던, 자기가 추천했던 두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온데간데 진짜 뭐 떠벌리고 댕겼겠죠. 야,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 아들이랑 줌하고 온 사람이야. 내가 그냥 누구만 찍으면 반드시 그냥 그것만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얼마나 진짜 그 나이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떠벌리고 댕겼습니까?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녔다가 자기가 찍었던 두 사람이 형편없는 진짜 면접 실력을 보이다 보니까 독립기관장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딴 식의 답변이 나오고 앉아있고, 마무리 이제 그 5분 발언을 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 우리 지금 조상은 독립 그 운동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이딴 소리나 지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 독립기관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가 조상이 그런 걸 했다라는 그 지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놓으니까 당연히 광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광탈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주변에 그냥 내가 그냥 찍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해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내 그냥 뭐 중마교회 그냥 뭐 그건데 윤석열 대통령 내가 다 그냥 컨트롤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댕겼다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지금 치욕스러운 자리에 빠지고 계시냐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뉴라이트다 배신감을 느낀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48년 건국을 집요하게 갖고 가 전전 일본이 준 피해를 무조건 잊으라고 하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우리 정부가 견제해왔던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는 안 된다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도대체 언제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했습니까? 언제 윤석열 정부가 김구에 대해 가지고 무시했습니까? 솔직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야 김구가 그냥 뭐 정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외교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김구도 그래도 뭐 애를 썼지. 김구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는 데 애를 썼지.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언제 도대체 보수우파 국민 누가 도대체 김구에 대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냐고요.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랑 독립기념관장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지금 이제 막 광부를 하면서 혼자 지금 막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해. 48년 만에 모든 건국절이야. 45년 의미 없고 19년도 임시정부도 의미 없어. 이것이야말로 김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망상이에요. 88세 가까이 그렇게나 나이를 드시고 이런 망상에 빠져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광복회장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거기서 내려오시고 치료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광복회장직에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가지고 광복회라는 것도 이참에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광복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도대체 광복회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광복회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70 몇 살 돼가지고 돌아가셨던 전임 광복회장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툭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찌꺼렸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찌꺼렸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그분이 했던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논리적으로 보시면 맞는 얘기나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로 나가는 얘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맨날 그냥 말도 안 되는 반일 선동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에 등업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고 그랬던 게 광복회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광복에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지금 한 80년 90년 돼가지고 100년 가까이나 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광복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이 뭘 했다. 그런 어떤 후손들을 갖다 배려하겠다. 이미 그런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나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주고 있는 어떤 이익들 이런 것도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광복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짓거리를 우리가 하게끔 내버려 둬야겠냐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리 집착은 노욕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아예 그냥 이 사람 사퇴시키자. 자기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광복회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도대체가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툭하면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 광복회라고 하는 것을 이참에 잘됐다. 이종찬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역사에 진짜 길이 남으실 법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광복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1960년대였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60년 가까이나 광복회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봤을 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복회 이거 필요 없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도 그냥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완벽하게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광복회라고 하는 것도 이참에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